아파트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때문에 나오는 급매물도 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서울 구로 차량기지를 광명으로 이전하는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천 지역사회는 부천 옥길 지역이 노선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천이 개인 비행체인 파브가 날아다니는 전국 첫 도시가 될 전망입니다. 인천에서 진행한 차세대 6G 입체통신기술 구현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 실태 조사에서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건축왕과 빌라왕, 청년 빌라왕 등 3명이 인천에 소유한 주택이 모두 3천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서울 구로 차량기지를 광명으로 이전하는 사업에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심의 결과를 최종 발표했습니다. 구로 차량기지 이전은 제2경인선 사업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이었던 만큼 지역 철도 계획에도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한편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예타 조사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서울 구로 차량기지를 광명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경기 광명시의 거센 반대로 그동안 난항을 겪어왔던 사업입니다. 구로 차량기지 이전이 제2경인선 사업의 선행 조건이었던 만큼 이렇게 되면 기존 노선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인천시에서는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무산을 가정한 대안 노선을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구체적인 노선은 비공개였지만 이 계획에 부천 옥길이 배제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며 부천 지역사회가 술렁였습니다.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자 당장 부천 옥길 지역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천에서는 이제 내년 선거 때문인지 어떤 의원님들이 이런 노선을 개발했고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부천 쪽에서는 아무 말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건지 이거 되게 첫 번째로 궁금해하고요. 17년부터 사람들이 고생해서 만든 노선이다 보니까 되게 이제 오랫동안 저희가 기다려왔고 이제 될 거라고 이제 되게 좀 믿음을 가졌는데 배신감이라든지 사람들이 실망감을 되게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한편 김포에서 지하철 7호선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잇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GTX-D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김포 골드라인을 비롯한 부천 등 수도권 일대의 대중교통 혼잡도를 낮춰줄 대안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이 전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부천 병지역구 김상희 의원이 차량기지 이전과 상관없이 부천 옥길 일대 지역이 포함된 제2경인선 노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국토부 국회 보고 당시 원안 노선에 포함된 부천시와 경기도의 의사에 반해 자의적으로 노선이 변경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국토부는 부천시, 경기도와 협의해 최적의 대안 노선을 찾겠다고 했다며 이번 발표로 부천 옥길이 제2경인선에서 배제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천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자체 대안 노선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별도의 연구 용역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파트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때문에 나오는 급매물도 늘고 있는데요. 이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1년 5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17층의 전세 실거래가가 6억 4천만 원까지 올랐던 부평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3월 같은 면적 14층의 전세 실거래가가 3억 3천만 원까지 떨어졌고 저층 세대는 3억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2년 전보다 전세 가격이 50% 가까이 내려간 것입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부평구 산곡동의 이 아파트는 지난 2021년 5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14층의 전세 실거래가가 5억 5천만 원까지 올랐다가 지난달 같은 면적 17층의 전세 실거래가가 2억 3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세 가격이 2년 사이 60% 가까이 빠진 셈인데 이 아파트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변에 신축 아파트 공급까지 늘어나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 계약 만기가 돌아온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임차인한테 전세금 정도만 매매를 받아도 매매를 하겠다 해서 좀 기다려달라고 이제 또 사정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꼭 가야 될 분들은 이사를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법정 다툼이 시작된 집들도 있고, 고금리와 전세 보증금 반환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집주인들은 집을 급매물로 내놓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주택들이 갭투자, 소위 말하는 2030 영끌한 세대들은 전부 다 갭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결론은 뭐 금리, 고금리에, 그리고 이런 뭐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이런 물건들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가격이 흔들리고요. 인천에는 최근 아파트 매매가가 2년 전 전세 가격과 비슷하거나 더 아래로 내려간 거래들이 늘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가격 하락 상황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 급매물까지 늘어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헬로우TV 뉴스 이관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 아파트 신축 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홍건호 호서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와 업계 전문가로 구성해 이미 조사된 내용을 인계받아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 1일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인데요. 기존 정밀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 3인을 포함해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정확한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위원장 외 건축시공 5명과 건축구조 5명, 법률 1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2명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회는 현장 조사와 설계 도서 등 관련 서류, 설계, 시공의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3천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가 군구와 합동으로 조사해 9일 발표한 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건축왕과 빌라왕, 청년 빌라왕 등 3명이 인천에 소유한 주택은 총 2,969가구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83.6%인 2,484가구가 미추홀구 소재였는데요. 이들은 또 계양구의 177가구, 남동구 153가구, 부평구 112가구 등 옹진을 제외한 9개 군구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피해 주택 2,969가구의 임대차 신고 보증 금액은 총액은 2,309억 원에 달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주택 중 근저당 설정이 된 곳은 1,964가구였으며 1,550가구는 이미 임의 경매가 진행됐거나 이미 경매 후 매각된 가구도 94가구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최우선 변제금 대상 주택은 34.9%인 1,039가구에 그쳤으며 전세 확정 일자를 신고한 주택은 2,551가구였습니다. 인천이 개인 비행체인 파브가 날아다니는 전국 첫 도시가 될 전망입니다. 네, 파브 운항의 기반이 될 차세대 6G 입체통신 기술 구현이 인천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소식을 송효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출발해주세요. 인천시청 앞 잔디광장. 드론 한 대가 하늘 위로 높게 떠오릅니다. 하늘 위에 떠 있는 드론은 주변을 촬영합니다. 촬영한 영상은 바로 잔디광장 대형 화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6G 무선 통신을 활용해 영상을 실시간 중계한 것입니다. 6G 통신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물에게 언제 어디서나 끊김없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입니다. 지상과 비지상망을 아우르는 공격적인 통신망을 제공해서 초입체 통신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6G 무선통신은 5G 무선통신 이후의 표준 무선통신 기술로 5G보다 50배 빠른 통신 속도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입니다. 특히 무엇보다 다른 것은 공간의 제약이나 막힘없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인천시는 6G 무선통신 기술로 개인 비행체인 파부 비행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인 에트리와 파부를 만드는 주식회사 순비 등 6개 기관과 6G 입체통신 실증 개발 및 인천 파부 산업 활성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인천시 옹진군 자월도에서 공중이동체 기반 임시망 제공 기술 등을 실증할 계획입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인천시와 참여기관이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초공간 6G 기술과 파부, UAM 등에서 융합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 에트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6G를 활용할 경우 지상에 통신 기지국이 없는 통신 사각지대에서도 파부는 완벽하게 비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말 개인 비행체 핵심 기술을 보유한 순비와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한 1인승 개인 비행체의 1단계 시험 비행에도 성공했습니다. 자월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당국의 사전 신고 없이 수시로 개인 비행체를 띄울 수 있는 개인 비행체 특별 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시는 인천에서 개발한 파부와 6G를 활용해 향후 실증 도시에 파부가 비행하고 관광복합 리조트인 파브랜드 마크시티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파부 랜드마크 시티가 건설될 경우에 파부 산업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파부 산업 육성 기반이 마련되고 나아가서 인천이 관광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6G 실증. 인천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그려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부평구의회 의원들이 최근 청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오늘은 부평구의회 연결해서 어떤 고민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평구의회 정혜지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의원님 해당 연구의 대표 의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의 결성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최근 언론에서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했다는 통계가 보도되었고요. 현재 고립 청년이 60만 명에 이른다는 실태조사 내용도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결혼하지 않는 청년, 아이 낳지 않는 청년, 고립되어 있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부평구는 2018년 청년 인구 16만 5천에서 2022년 기준 13만 7천 명으로 청년 인구수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문제는 우리 부평구의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평구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부평구의 청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더 나아가 부평구가 청년 친화도시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보고자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네, 청년 친화도시 연구회에서는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신가요? 네, 이번 연구회를 통해서 담당 부서 및 각 분야의 청년 전문가들과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어서 현재 부평구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계획 중인 청년 정책들을 함께 살펴보고요. 청년 정책의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는 현장 방문을 통해서 사례 연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 연구 용역을 진행하여서 실제 부평구에 적용할 수 있고 청년 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부평구에 맞는 정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네, 끝으로 부평구 청년 친화도시 연구로 인해서 어떤 영향 나타나기를 바라십니까? 부평구는 2021년에 제정된 청년 기본 조례를 통해서 2022년 청년 네트워크 청년다움을 구성하였고요. 청년 정책팀도 신설했습니다. 또한 올 초에는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기반으로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부평구의 청년 정책 현황 및 실태 분석과 수요 조사는 물론 비전 및 추진 전략까지 연구가 되어서 이에 발맞추어 청년 친화 도시로서의 준비가 선행이 된다면 부평구는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에는 여야의 분들이 함께 청년이라는 키워드로 뭉쳤기 때문에 더 다양한 논의들이 오갈 것으로 기대되고요. 모두 부평구 청년을 위한 마음은 같습니다. 열심히 연구회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혜지 부평구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